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예스 진행의 최혜지입니다. 오늘은 장동휘, 김민정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AI 열풍이 중동 지정학 리스크를 집어삼키며 시장을 끌어올린 모습인데요. S&P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7,400선을 돌파했고 나스닥 역시 상승 마감하며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다우 지수도 동반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랠리가 증시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이 기술주 전반으로 확산됐는데요. 국제 유가 상승과 중동 긴장 재부각에도 투자 심리가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지금의 상승세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AI가 새로운 산업혁명을 만들고 있다는 낙관론에 이어지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정학 리스크와 밸류에이션 부담을 지나치게 외면하고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밤 뉴욕 증시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장동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간방 미증시 이슈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구글이었습니다.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된 프로젝트 아스트라와 검색 엔진에 전면 도입된 AI 오버뷰가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키며 기술주 전체에 불을 질렀습니다. AI 검색이 수익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를 비웃듯 오히려 광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주가는 3% 넘게 급등했는데요. 이는 엔비디아와 AMD로 이어지는 반도체 섹터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으며 나스닥의 기록적인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이러한 글로벌 AI 열풍이 국내 증시로 어떻게 옮겨붙을지 향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매서운 물가지표도 시장의 펀더멘털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5% 상승하며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할 법도 했지만 시장은 이전 수치가 대폭 하향 조정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을 진정시켰고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지표보다는 기업들의 탄탄한 실적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증시의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는 건 바로 밈주식 열풍이었습니다. 2021년 밈주식 열풍의 주역인 포효하는 키티가 SNS 활동을 재개하자 투자 심리가 단숨에 끌어올랐는데요. 게임스톱과 AMC 등 밈주식들이 이틀 연속 폭등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오늘 게임스톱은 장중 변동성으로 수차례 거래가 정지되는 와중에도 무려 60% 이상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시장의 유동성과 낙관론이 여전히 풍부하다는 증거로 해석하고 있고요. 당분간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시장을 흔들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급등세는 펀더멘털보다는 순수한 투기적 수급에 기댄 만큼 언제든 큰 폭의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 속에서는 뇌동매매를 자제하고 기업의 본질 가치에 집중하는 냉철한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구글발 AI 기대감이 기술주 랠리를 이끌며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다만 물가 부담과 밈주식 과열이라는 불안 요소도 함께 커지며 시장은 낙관론과 변동성이 공존하는 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경제 뉴스들도 체크해봐야겠죠. 김민정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국내 증시가 그야말로 역대급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8,000선 직전까지 치솟았다가 하루 만에 5% 넘게 급락하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국내 증시 하루 거래 대금은 사상 처음으로 14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를 합한 전체 거래 대금은 141조 원 규모로 지난 3월 기록했던 기존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코스피 거래 대금만 66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급등락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삼성전자 노조 파업 우려, 여기에 AI 초과 세수 국민 배당금 발언까지 겹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확대됐는데요. 증권가에서는 AI 산업 성장 기대감과 개인 투자자 자금 유입 등을 고려하면 반도체 중심의 상승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B2 규모를 보여주는 신용공여 잔고가 다시 36조 원에 육박하는 등 과열 신호도 커지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추격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반도체와 로봇, 방산 같은 인기 업종에 투자하는 테마형 ETF가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종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조정장에서는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상장 ETF는 1,100개를 넘어섰고 순자산 규모도 466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 사이에만 18% 넘게 급증하며 역대급 자금 유입이 이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ETF 열풍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반도체를 테마로 한 ETF만 50개가 넘고 자산운용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을 확대하거나 관련 신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한 달간 수익률 상위 ETF 대부분은 반도체와 IT 레버리지 상품이 차지했습니다. 반면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들은 같은 기간 절반 가까이 급락하며 손실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코스피 대비 상승세가 약했던 코스닥 ETF에서는 대규모 자금 유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이 반도체 중심으로 과도하게 쏠려 있다고 진단합니다. 오는 27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도 예정돼 있어 당분간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레버리지 상품은 수익이 큰 만큼 손실 위험도 배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8,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곳곳에서는 과열 경고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B2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까지 불어났고 동시에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대기 자금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지난 11일 기준 약 36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 급등 속에 상승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포모 심리가 투자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공매도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대차거래 잔고는 182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시장 한편에서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경계심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장 주변 자금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최근 137조 원까지 늘었고 단기 매매 지표인 회전율 역시 지난해 평균의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금융당국은 단기 매매 확대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V코스피도 최근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증시 상승 흐름 자체는 유효하지만 최근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던 만큼 반도체주 변동성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반도체 중심의 강한 상승세 속에 거래 대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동시에 B2와 공매도 대기 자금도 급증하며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레버리지 ETF로 자금 쏠림이 심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라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5월 13일 수요일 국내 증시의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 국채 금리가 올랐고 또 기술주는 급락했는데요. 네, 오늘 우리 증시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대형주 강세에 힘입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변동성을 보였지만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됐음에도 기관 매수세가 지수를 떠받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7,844, 어제보다 2.63%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약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전 이후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는데요. 특히 SK 하이닉스와 현대차, 또 삼성전기 등 대형 기술주와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대비 2.36포인트, 0.20% 내린 1176.9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2차 전지와 일부 바이오 종목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결국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로봇과 반도체 장비 일부 종목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1조 8,869억 원 순매수에 나섰고요. 기관도 1조 6,876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3조 7,227억 원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6,043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 외국인 6,102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 역시 소폭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와 바이오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매물이 출회된 점이 코스닥 약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삼성전자 1.79% 상승한 28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업황 기대감과 AI 서버 수요 확대 전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역시 7.68% 상승한 197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HBM 등 AI 메모리 수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집중된 모습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93% 하락했습니다.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차익 실현 매물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기아는 오늘 6.65% 오르며 자동차주 강세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4.09% 하락했습니다. 알테오젠 3.51% 상승했고요. 코오롱티슈진 11.53% 급락했습니다. 바이오 업종 투자 심리 위축 속에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HLB 5.48% 하락해 마찬가지로 바이오주 차익 실현 매물이 이어지면서 약세를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차가 뚜렷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와 자동차 대형주가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지만 코스닥은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대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하루였습니다. 특히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결국 실적과 주도 업종이 지수를 움직인다는 점을 보여줬는데요. 내일 시장에서도 반도체와 또 자동차 업종의 강세 흐름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장동희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요. 이번에는 AI 열풍을 타고 황제주의 반열에 오른 삼성전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그야말로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우며 투자자들의 환호를 자아낸 종목이죠. 한동안 견조한 흐름을 유지해온 삼성전기가 오늘 AI 서버 수요 폭발에 힘입어 단순에 주당 100만 원 선을 돌파하며 코스피 시장의 새로운 황제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력 제품인 MLCC와 반도체 패키지 기반의 호황이 맞물리며 삼성전기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강력한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부품사로서의 가치가 재조명되며 단순한 부품주를 넘어선 독보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 소식까지 전해지며
향후 공급망 내에서는 입지가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발적인 매수세 속에 삼성전기는 오늘 장중 106만 원 선을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고요. 시가총액 역시 78조 111억 원의 규모까지 불어나며 대한민국 전자부품의 저력을 증명해냈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과 함께 시가총액 순위까지 한 단계 끌어올리며 코스피 시장의 지형도를 새로 쓰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하루 차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가는 전장 대비 하락한 93만 원으로 출발했지만 곧바로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차트 보시면 오전 10시 45분경 100만 원 선을 돌파한 이후 가파른 우상형 곡선을 그리며 저점을 꾸준히 높여갔고 오후 들어서도 보시는 것처럼 하방 압력을 완벽히 이겨내며 장 막판까지 고점 부근에서 밀리지 않는 강력한 뒷심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매도 물량을 가볍게 소화하며 계단식 상승을 이어간 차트의 모양새는 오늘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거래량 역시 113만 4,999주를 넘게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는데요. 결국 삼성전기는 전거래일 대비 무려 10.78% 상승한 102만 8천 원의 장을 마감하며 부품 섹터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은 최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거래 대금은 삼성전기를 향한 시장의 관심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 삼성전기였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오티스가 장중 급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하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오늘 네오티스는 장 초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 영향으로 10% 가까이 급락했지만 이후 낙폭을 모두 회복한 뒤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10% 넘게 오르며 32,000원 선까지 올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가 투자 심리를 되살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이 신규 생산시설 구축과 원재료 확보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공급 대응 능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네오티스는 PCB 가공용 드릴비트를 생산하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 최근 AI 반도체 투자 확대 기대감 속에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정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경쟁사 할로와자임의 핵심 특허가 무효 판단을 받았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은 장중 한때 7% 넘게 급등하며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지만 종가는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가 상승은 알테오젠의 파트너사인 글로벌 제약사 MSD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 무효 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현지 시간 12일 경쟁사 할로자임이 보유한 엠다제 특허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렸는데요. 해당 특허는 정맥주사 치료제를 피하주사, 즉 SC제형으로 전환하는 기술과 관련된 핵심 특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알테오젠과 할로자임은 SC제형 전환 플랫폼 기술을 두고 글로벌 특허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알테오젠과 MSD 측에 유리한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은 자체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빅파마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특허 이슈가 글로벌 경쟁력 부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시장에는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도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벤처기업협회와 코스닥협회 등 주요 벤처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알테오젠의 코스닥 잔류를 촉구했는데요. 우량 바이오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남아 있어야 혁신 생태계와 투자자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알테오젠은 이미 지난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시가는 34만 2,500원, 고가는 37만 9천원, 종가는 전일 대비 3.20% 오른 35만 5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알테오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오은율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바이오와 엔터테인먼트 종목을 중심으로 강한 테마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개별 이슈가 붙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는데요. 오늘의 상한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한가 종목은 A프로젠입니다. A프로젠은 장 초반부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한가에 안착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바이오 사업 확대 기대감과 계열사 관련 움직임이 다시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시장이 AI 반도체 중심에서 바이오 순환매로 일부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저가 바이오주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수요가 강하게 붙은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A프로젠은 과거에도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 꼽혀왔던 만큼 단기 급등 이후 변동성 확대 여부는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다른 상한가 종목은 판타지오입니다. 판타지오는 엔터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가운데 강한 매수세가 집중됐는데요. 최근 콘텐츠 K엔터 관련 종목들이 순환매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저가 엔터주의 반등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는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움직이는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판타지오 역시 거래량이 급증하며 단기 수급 중심의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테마주 중심의 순환매가 두드러졌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와 일부 대형주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면서 다소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코스닥에서는 개별 이슈 종목들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바이오, 엔터, 로봇, AI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빠르게 순환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짧은 재료에도 상한가까지 연결되는 테마 장세 특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장세에서는 종목별 변동성이 큰 만큼 추격 매수보다는 거래량과 수급 흐름을 함께 체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라윤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투자 리포트는 교보증권에서 발간한 전기전자 위클리입니다. 최근 전기전자 섹터는 시장에서 반응이 뜨거운 업종입니다. 대형주들이 연이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술의 격은 무엇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시장에서 전기전자의 활약이 눈부셨는데요. LG전자가 무려 27% 급증했고 LG이노텍 역시 15%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데이터 센터 노출도가 높은 일부 종목은 고전하기도 했죠. 현재 전기전자 섹터는 실적 기대감과 높아진 몸값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전자 섹터에서 주목할 키워드는 유리기판, CLX, 그리고 FCBGA입니다. 이제 전기전자 산업은 단순히 가전을 만드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뇌가 멈추지 않고 또 돌아갈 수 있게 돕는 에너지와 데이터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AI가 똑똑해질수록 처리할 데이터는 폭증하는데 기존 방식은 한계가 있죠. 이 한계를 뚫어줄 핵심 기술들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술입니다. 먼저 유리기판인데요. 지금까지는 플라스틱 판을 썼지만 이제는 판 자체를 유리로 바꾸는 소재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리는 열에 강하고 또 매끄러워서 더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고 또 전력 소모도 줄여주죠. 앱솔릭스 같은 기업이 이 변화를 주도하면서 새로운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가 공을 들이는 CXL 기술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고질적인 문제죠.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할 열쇠입니다. 메모리 용량을 무한정 확정할 수 있게 해주는 차세대 인터페이스죠. 마지막으로는 FCBGA인데요. 이 기술은 한마디로 데이터 고속도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덩치가 커진 AI 칩이 메인보드와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넓고 빠른 길을 닦아주는 기술입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이 고속도로를 얼마나 잘 닦느냐에 따라서 이 AI 성능이 결정되는 거죠. 네, 시장은 현재 이 고속도로와 메모리 기판 기술을 가진 이 기업들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성장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또 변동성이 큰 장세인 만큼 결국 기술력이 확실한 종목으로 압축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번 리포트는 전기전자 섹터는 AI 확산에 따라 유리기판과 같은 핵심 기술 기업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특히 AI 시대의 데이터 처리 한계를 해결하는 기술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하루였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희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짙은 안개를 걷어내고 다시 한번 가야 할 길을 명확히 보여준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이 강력한 에너지가 꺾이지 않고 내일도 고점 돌파를 향한 거침없는 질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김민정 아나운서는요? 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장이 끝나갈 무렵까지 쏟아진 활발한 투자 열기 덕분에 우리 시장의 든든한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좋은 기운을 꺾이지 않고 내일도 전 고점을 시원하게 뚫는 힘찬 전진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두 아나운서께서 오늘 장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는 전쟁의 먹구름 위로 AI라는 로켓이 솟구치며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하늘을 가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중동 리스크와 금리 부담은 여전했지만 시장은 결국 AI 성장 기대에 더 크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은 코스피가 8,000을 넘어설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